예정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증인이 추가로 출석함에 따라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여성가족다문화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이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여성가족다문화팀장 최윤순.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윤순 여성가족다문화 팀장께서는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선 의원님. 그리고 최윤순 팀장님 왜 증인으로 오신지 알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에서 준 자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초과 근무에 대한 내역을 주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업무 때문에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방금 전 선서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자료를 시가 왜 줬을까요, 저한테? 저는 이거 달랜 적이 없는데 왜 줬죠? 왜 줬다고 생각해요, 이걸? 우리 저 계장님 거만 왜 줬을까, 이걸?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주말 일부 행사에 사모님을 이렇게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초과 근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초과 근무 행보를 달라 그랬지. 네, 초과 근무 내역을 받으셨. 네, 근데 그렇습니까? 초과 근무한 사람이 그 10,000건이 넘는데 유독 계장님 거만 이렇게 준 이유가 뭐냐 이거?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안 했다며 이 초과 근무 때는 그걸. 예, 제가 제 업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왜 줬냐고 나한테 이거. 자료를 요구해서 드린 건 아니에요. 누가 요구를 해요? 언제 계장님 걸 요구해서? 저는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초과 근무를 해서 네. 시장 사모님을 대동하고 담임 걸 달라 그랬지 언제 이걸 달라 그랬어요? 저는 추가 근무해서 대동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이걸 왜 줬냐고. 도둑이 재발견인 거예요? 저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계장님이 줬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 총무부에서 왜 줬냐고 이걸. 이걸 왜 준 거예요? 다른 부서도 초과 근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작년 1월부터 금년 9월까지 다른 사람은 없고 다 계장님 것만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적어서 보냈어요. 이걸 왜 줬냐는 거예요. 여기 다 있는 분들이 다 알지만 이걸 제가 이걸 요청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왜 줬을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초과근로에 관련된 시간에는 시장 사모님하고 같이 다닌 적이 없다. 본연의 업무를 위해 다녔다. 예? 그랬죠? 네. 그 이제 그걸 그대로 100% 하고 이걸 왜 줬냐 이거야. 그럼 문제 안 될 거 아니야. 이걸 왜 줘? 일부 뭐 이제 제가 듣기로는요, 그런 주말에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시간에도 달고 그 수행을 한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사실 뭐 행사에서 부의장님 몇 번 뵙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거는 제 이제 솔직히 개인 신분으로 제가 다녀온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수행을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 제가 질문할 테니까. 결국은 이 달리지 않은 자료를 줄 때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시가 판단할 때. 저는 이제 그 수행인 걸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수행으로 인해서 추가근로 한 사례가 있으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줬단 말이에요. 네, 저는 수행을 추가 근무한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없다고 치고 이제 질문할게요. 언제부터 수행을 했습니까? 제가 작년 7월 28일 날 여성가족관 왔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언제부터 했냐고? 제가 정확하게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급가로 왔고 몇 번 정도 했죠? 몇 번 정도까지 제가 뭐 기록을 하진 않습니다. 아니 요즘 저기 TV에 많이 나오는 최순실 사건하고 비슷하게 대답하시네. 대략 한 번 몇 번입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제가 7월 28일자로 여성가족과로 아니 왔는데 왔고요. 언제부터 이 수행을 했냐 이거예요. 가끔 뭐 작년에도 몇 번 했었고요. 네, 올해도 뭐 주말 행사에는 그래서 한 수십 번 되죠? 수십 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근데 솔직히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치 않아도 몇 번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왜 한 거죠?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공직에서 이제 이렇게 이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추가 근무까지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 계장님 뭐 사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렇게 주말에 쉬는 날 이렇게 다닌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그냥 행사가 있다 보니까 또 근데 그 행사가 있는데 아니 여직원이 계장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또 여성이시니까 아무래도 제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의장 사모님이 오면은 같이 가나요? 뭐 필요하시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편해서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여성 사모님이 여성이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했다. 네, 제 네?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과거 시장일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제가 그때는 급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거 알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때 좋은 반응이 나오던가요? 그렇게 좋은 반응은 네. 사실 이거 정말 힘든 일을 하고서 조들이 못 듣는 얘기입니다. 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 행사장을 만났을 때 이걸 왜 했냐 그랬을 때 그냥 하고 싶어 했다 그랬어요. 네네. 그 제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제가? 아, 예전에 시장들이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떨어졌다 제가 그냥 단독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더라고. 누가 시켜서 했어요? 그거를 누가 시킨다고 하는 건 아니 저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시키지 않으면 그냥 여러 사람이 교대를 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자발적으로 그냥 제가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까다 보니 개인적인 왜지요 그게?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자발적으로 여성가족과 했습니다. 다문화팀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문화팀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아니 그냥 다문화요 그거야 그럼? 네. 시장 사모님이 다문화요? 아, 다문화는 아니지만 이제 다문화 관련해서는 제가 뭐 한 뭐 3번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또 저희 업무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 업무를 하는데 네네. 시장 사모님을 이렇게 수행하는 게 다문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네? 아니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냥 여성 가족과기 때문에? 일단은 아니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다거나 왜 다른 분들은 안 하는데 유독 계장님만 이렇게 정확히 횟수를 얘기 안 하지만 아주 많은 횟수에 걸쳐서 했고 중간에 제가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왜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어떤 왜라는 것보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자발적으로 다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했어도 이것이 자발적으로 해서 고생을 했는데 좋은 얘기가 들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전 시장들도 이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랬어요. 우리 계장님도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제가 또 중간에 한번 정중히 얘기한 바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계속 하셨어요. 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근데도 계속 했잖아요. 제가 그때 언제 만났는지 한번 제 수첩에 보면 있어요. 그것도 꽤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시나요? 자발적으로? 네? 주의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줄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이 사실상 상당히 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아주 많은 횟수에 걸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을 순수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누가 시켰거나 아니면 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아니길 바라요. 네, 아닙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공적인 기구지 사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그걸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장 사모님은 누구를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만들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시나요? 예? 왜 시장한테는 수행 비서가 따라가고 그런 거 아시죠? 예? 그분들은 일과 시간 왜 일요일, 토요일, 뭐 일과 후에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그거는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길을 모를까봐 안내해 주는 거예요? 네? 저 보충 질문. 네. 국장님, 이 지금 최준수 계장님 과의 다문화 여성과죠? 네? 네. 그 직원 중에 허지만, 우주희, 이영란, 최미화, 최윤호 추가 근무 일지 달린 거 그 명단 좀 한번 제출해 보시죠. 추가 근무. 그 직원들이 있죠? 허지만, 우주희, 이영란, 최미화, 최윤호 2016년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명단 좀 추가 근무 수당 달린 거 좀 갖다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권영학 위원장께서 이제 호명된 그분들도 다니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지금 이제 이걸 자율적으로 아무런 뜻이 없이 했다고 했어요. 국장님 보실 때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뜻이 뭐 아무런 적이 없다고 저기를 했는데 이 원칙에 의해서 공무원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직위가 없었다면 시장 사모님이라는 위치가 아니었다면 과연 했을까요? 네? 아까 여성이기 때문에 했다고 했으니까 시장 사모님이라는 이 입장이 아니었으면 과연 했을까? 네? 계장님. 네. 그래도 했어요? 네? 시장 사모님이 아니었어도 했냐고.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인지상정이라 할 게 아니라 시장 사모님이 아니었는데도 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최순실 사태 때문에 요즘 온 나라가 시끄럽고 정말 혼란에 빠졌어요. 그게 뭐죠? 최순실이 대통령에 그렇게 접근하고 했던 게 대통령이 아니어서도 그랬을까요? 만약에 시장 사모님이라는 위치가 아니었으면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했었다고 얘기할 거면 과거 계장님이 그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 그 전에도 다른 분을 했어야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안 했죠? 네? 계장님 네. 안 했죠? 예전에. 네, 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성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으로 그냥 했다. 또 여성 가족과의 근무하기 때문에 했다. 이 얘기로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잘 아시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의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일부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수행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이 다 제 어떤 뭐 수행 차원은 아니고 개인적인 그 도와주고 싶어서? 네, 그 뭐 도와주기보다 개인적인 신분으로 제가 보셨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장 사모님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했어야 돼요, 그동안.
이런 거는 옛날에 군사 정권에 내는 거예요. 권력이 이 서슬퍼럴 때 내는 겁니다. 의원님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 거의 그만- 끝났어요. 네. 앞으로 또 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는 뭐 자유입니다. 우리 저 총무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바람직한 거다. 앞으로 계속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총무국장의 답변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생각을 말씀하시니까. 예,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최윤순 여성 가정 다문화 팀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과 민원토지과 상생협력과 소관 22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의원님. 상생협력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제 22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역마다 이제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제 원하는 그런 그 품목에 의해서 이제 전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이제 그걸 단절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장소 제공이 좀 힘들다 해갖고 자꾸만 이렇게 몰아내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장소가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댄스 스포츠다 또 아니면은 무슨 뭐 여러 가지 합창이다 농악이다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들은 이제 지역이 이렇게 멀고 문화생활을 많이 못 누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재미를 느끼고 또 시간 활용을 이용해서 자기 취미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복지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는데 이제 이거는 몇 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또 저 사람들은 몇 년 동안 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없애고 또 뭐 다른 걸 이렇게 또 집어넣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 좀 있지 않아요?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동아리, 학교 동아리식으로 묶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이제 원래 조회를, 원래 회의를 같이 개최하고 했는데요. 그때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그 동아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저 사람들은 계속 몇 년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고 새로운 사람을 줘야 된다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취미 활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 그죠? 네. 스포츠 우리가 생활을 하듯이 지금 이제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다양한 게 있어서 뭐 좋긴 하지만 계속했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만약에 장소가 너무나 부족하거나 그러면 뭐 22개 읍면동에 어디 공공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게 이제 장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원래 회의라든가 이런 걸 이제 22개 읍면동 공유를 해서 인근 지역에서 이제 공간이 남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깊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말씀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 청북만 해도 그 신도시에 그 도서관을 이용해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해요. 평수가 한 10평 정도 되려나? 거기에서 몇십 명이 그냥 요가 같은 걸 하는데 복도로 막 나와야 될 판이고, 또 이제 접수할 때 보면은 이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다 이렇게 채워져 버리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단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요가원을 다닌다든가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건이 되는데, 그 읍면 이런 자연 부락 같은 데는 사실 그 시간 뭐 1시간마다 있는 차를 타고 나와서 이런 취미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부터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그 체육과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체육이 완전히 생활화되졌잖아요. 네. 그죠? 생활화가 되졌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질병 예방 차원에서도 요즘은 스포츠를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체육 활동을. 네. 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이것도 또 마찬가지긴 하지만 주로 이제 도시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체육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음만 먹으면은 뭐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그런 환경에 접할 수가 있어요, 사실. 네. 그러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참 이제 그런 것들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어떤 그런 도시 지역과 그 농촌 지역의 어떤 그 불균형을 조금 최소한으로 좀 줄여주시고,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시골 사람들이 뭐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그러는 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뭐 체육 활동 같은 경우는 꼭 뭐 도시에 안 나와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체육진흥팀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농어촌 도로도 좋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좋고 뭐 자전거 도로도 좋고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부서와 연관을 시켜서 뭔가 그 둘레길 같은 것도 좀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좀 할 수 있게. 그건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체육과에서 꼭 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육도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런 어떤 평택시 전체의 어떤 그런 틀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그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 맞춤형 생활체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강사 48명이 그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뭐 학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뭐 그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는 그 맞춤형 생활체육 교실을 59개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일부가 혜택 받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강사가, 이게 이제 강사가 저희가 48명이 강사가 찾아다니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 대개 보면은 주에 일개수당 주 2회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소외 지역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대표적인 그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가 그런데 저기 연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서 이렇게 개설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데로 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 의원님. 네, 지금 우리 시에 체육 행사 중에 시장대 체육대회가 많죠? 예, 시장기가, 일반 시장기가 19개가 있고요. 의장기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 시장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시장기는 총 22개가 있고요. 시장기대 대회인데 시장님 참석 못하실 때는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는 시장이 이제 그 외국에 나가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무슨 일이죠? 아니 외국에 나가지 않을 때 다른 그 행사가 주목된 경우인데,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그 축구 대회를 좀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 지금 축구 대회가 지금 우리 평택시 축구협회가 지금 4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다 나오면 49개 클럽이 나와야 되는데
9개밖에 지금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5분의 1도 안 나오는 행사에 시장님,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이 시장이 대회지만 타이틀까지 시장님 타이틀을 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 회장이 대회를 20%밖에 회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축구협회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압박을 해야 된다. 개최를 하지 말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를 또 저희가 이거 연초에 이제 그 개최 계획을 세워가지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또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시장기 타이틀이라든지 의장기 타이틀을 줄 때 이런 식으로 그 화합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프레싱하겠다. 그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축구 대회만 그렇게 됐던 거고요. 다른 거는 시장님이 100%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시장기회 대회 같은 경우는 시장님 꼭 당연히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참석, 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참석을 하시고요. 그 대회 뭐 대표성을 가지는 분이 안 참석 안 하고 그 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모든 대회에 참석하시는데 그때 대회만 좀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면은 대회가 잡혔을 때 읍면동에 그 무슨 체육 행사라든가 이런 게 겹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이 행사가 시장계도 있고 의장계도 있고 연합회장계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 행사는 좀 특히 다른 거를 떠나서 시장계하고 의장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읍면동장들한테 이제 체육대 일정 같이 잡히면 좀 미리 통보를 해줘요. 언제는 몇 시에 이게 행사가 이게 있다. 인근에 예를 들어서 개회식이 9시 반에 있고 뭐 행사 11시에 있다라고 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남서부, 북부권, 서부권, 뭐 남부권 뭐 이런 식으로 있다든지 하는데 이제 읍면동에서도 이제 그거를 자기들이 결정할 때는 읍면동장이 뭐 독단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행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게 저희도 유도를 하면서 그래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공장님들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단체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또 의견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최대한 조율을 하는데 조율이 안 될 때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평택항 마라톤 대회 그 영상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예. 근데 받아봤는데요. 이거 영상 자료가 어디서 제출? 이거는 저희 그 공보관실에서 저희 이번 드린 영상은 이제 공보관실에서 저희가 이제 그 자체 홍보용으로 찍어가지고 7분 제가 보려고 했던 그 원하는 자료는 다 잘라먹고 편집돼서 다 잘라먹고 엉뚱한 게 왔는데 이거 말고 또 우리 지역 방송사에서 그 기남 방송에 촬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거를 그리고 기남 방송은 편집하지 말고 예. 풀 영상으로다가 해가지고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보는데 시청 쪽에서 자전거 도로가 통곡천 그쪽으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나요? 어느 쪽에서? 시청 쪽에서 통곡천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 코스가 연결이 되어 있나요? 시청에서 통곡천 쪽으로는 연결되는 거는 도로로다가 가서 일단은 이 통곡천까지는 가서 가야 됩니다. 도로 옆에 자전거 도로가 따로 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시청 뒤로 해서 그 소사발찍으로 해서 그 법원 쪽으로 가는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이제 1번 국도상으로 해서 이 아파트 뒤로 해서 그 1번 국도상으로 해서 그 통곡동으로 다 해서 그 하천까지 그 도로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천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37쪽에 보면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서 되는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 센터에 뭐 발표회잖아요. 프로그램 발표회.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지 않아도 이게 다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는 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일단 다 세워져 있고 거의 다 하시나요? 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아 의원님. 취획지무가 24페이지 2016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인데 예.
현재 지금 그 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 어려운 애들을 좀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은 그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 가정 하고 또 이제 뭐 학교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경찰서에서 통보온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7명이 통보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7명 중에서 3명만 신청을 했고 그 이외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는 이게 다 해서 210명이 신청을 해서 213명이 이제 수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에 금년까지는 전 7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1년 예산이 총 1억 2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70%, 도비가 15, 실비가 15%인데 저희가 이제 10월 달까지 요거를 이제 88%를 소진을 했고요. 1,2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돼서 이 잔액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그 여기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스키 캠프를 1박 2일 스키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혜자들이 이제 미수혜자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등록한 사람들은 많은데 예. 지금 한정돼 있어가지고 64명밖에 못 주잖아요. 아 213명입니다. 213명 준 거예요? 예예. 신청자는 거의 이거는 그 신청자는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데 전체 다 들어오면은 예. 그 예산 범위에서 쪼개서 준다. 그렇습니다. 예.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인데 이게 만약에 신청자가 많다 그러면 6개월밖에 못 주는 거고 신청자가 적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11개월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년 213명이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거의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서 가요? 아니면 지정해서 가요? 아 이거는 요 이용 가능 시설이 저희가 지금 현재 64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용 가능 시설은 그 자기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 건데 신청하는 거죠. 예, 뭐 태권도 같은 경우는 최고막 40개 시설이고요. 네. 뭐 수영, 농구, 검도, 합기도, 축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교실에 이런 데 등록을 하고 이 스포츠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통장으로 이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실시함으로 해서 애들이 좀 차상위 계층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탄선 과정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나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를 체육관이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이 아닌가. 이거는 이 스포츠 강좌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되게 이제 건전한 사고방식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그렇죠. 네.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게끔 예, 해주기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침 개정인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저기 체육진을 위한 그 우선권 배정 예, 예. 운동장 시설 그다음에 님비 현상으로 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예. 하수 종말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지역 주민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이런 걸 안 주면은 그 혜택을 주지 않으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주민한테 인근 주민한테 하나도 혜택도 없이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런 거 한다면 내 지역은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침서를 이번에 언제 마련한 거예요? 이게? 금년에 마련했습니다. 금년에? 예.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갖고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왜냐면 거기가 그 님변상이라 내 지역에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이런 것들도 줘야 되고 우리 시는 쓰레기 매립장인데 다시 또 딴 거로 인허가를 내주고 매립장에서 그 시민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거기에 그 피해를 봤으니까 그만큼 복지시설이라든가 예? 무슨 쾌적한 도시를 운동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공원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시는 좀 방향을 다르게 잡고 있어. 이상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원평동에 쓰레기 매립해놓고선 장례문화원이나 인허가 해주고 쓰레기 적환장이나 심평동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 오직했으면 심평동에서 그 쓰레기 그 적환장을 내쫓았겠어요. 그 원평동은 그 쓰레기 매립장 그 피해 본 데다가 또 받고 이런 인허가 절차도 이거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할 때는 그 인근 지역 주민이 형성이 됐던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을 올해 했다고 그러니까 좀 잘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건 분장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에서만 그러지 말고 다른 과에서도 그 산업환경국이나 이런 지침서를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좀 오염시설, 시골 같은데 오염시설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좀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근 주민한테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지역 주민은 평택 시민인데 가서 세금 내고서는 뭐 혐오시설 유치하고 냄새 맡는 거 그런 거 유치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충분한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거, 뭐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 국장님 거기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를 한번 만들어서 시행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34페이지 군경 협력을 통한 통합 방위 대장님 및 지역사회 안전경호 저희들가 그 평택시에 그 자율방범대가 있죠. 네. 자율방범대가 한 30, 지금 여기에 표기에 보니까는 36개 대. 지금 현재 39개 됩니다. 현재 39개 대. 분기별로 좀 달라요. 1분기 있고 2분기 다르고 없어지고 있고 그러는 게 있나요? 아,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늘어나갔고요. 현재 39개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우리가 지원금을 주죠. 예, 예. 그거 가지고는 모자른 건데 예.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우리 민기대가 있음으로 해서 그 범죄 예방 같은 거, 예. 안전거리 뭐 육성, 그다음에 교통, 지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건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했는데 뭐 유류비라든가 뭐 차량 이동하는데 뭐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동하잖아요. 그것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사실상. 이런 걸 앞으로도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저기 없고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이 잘 되는 부분, 잘 되는 이제 자율방문대가 있는가 하면 또 안 되는 방문대가 있고 해서. 그거는 뭐 정리가 안 되는 데는 정리가 돼야 되고 예, 잘 되는 데는 그 차등을 더 가면서 운영비도 차등을 더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인센티브, 예. 이제 포상금도 연말에 이제 조금씩 더 지원하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사실상 사무실이 다 그렇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고생하는 보람만큼 네. 또 사무실도 협소하고 네. 뭐 사무실 거기 있어야 되니까 예. 순찰을 돌려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비세는 데도 많고 이런 거 수리 같은 건 어떻게 그래야 돼요? 일단 수리라든가 비세는 거는 그래도 좀 고쳐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 예.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갖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죠.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범대가 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좀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놓은 그 봉사단체가 있어요. 또 이분들은 자부심도 갖고 거기에 대한 누구 이렇게 안전하게 시민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자부심. 그다음에 또 간혹가다 범죄 예방도 해야지만은 도둑도 잡아요. 예. 그런 것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사기 진작으로다가 좀 이렇게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꾸 이걸 육성 사업으로 키워야지 자꾸 이렇게 갈시해서 갈시하거나 이거는 이제 갈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원해 주니까 갈시하거나 그러면은 이분들이 해봤어요. 평택시를 위해서 도움을 엄청 받고 이제 치안 부분도 그래요. 치안도 우리 경찰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의존하고 다 그래요. 자문도 하고. 그러니까 치안에도 예산이 없다는 거지. 이런 건 우리 평택시가 좀 조금만 신경 쓰면은 그분들 열심히 하는 분이라 좀 잘 갖고서 이렇게 좀 같이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평택시와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회장님 그거 좀 잘 신경 좀 써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좀 고장나거나 비싼 거는 좀 같이 이렇게 고쳐서 해나갈 수 있는 방안 좀 이 부서에서 예산이 없더라도 다른 부서를 이렇게 찾아서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박한 의원님. 그 주민자치 기능 강화, 주민자치 기능 강화건인데요. 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중에 이게 보면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중에 이런 마을의 일을 이렇게 회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걸 제가 매번 참석해서 보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자도 지금 그 관계 때문에요. 이제 그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그 교육 강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그 교육이 없고 이제 그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연 한 번에 이제 교육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걸 좀 탈피해서 이번에는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이제 트레이닝 안글 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그 사업에 이제 공모된 그 사업 속에도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껴넣어서 이제 벌써 올해는 한 4번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이제 그 교육 기회를 좀 많이 가져서 이제 그런 기능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간 가까이서 회의 때마다 참관하면서 느낀 점은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나의 관변단체로 그냥 이렇게 자리를 잘못 잡아가고 있는 느낌? 그동안 이제 읍면동에서 이렇게 자기들도 그런 새마을이나 바리살기처럼 그냥 봉사단체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좀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동안에 이제 행정 관주도들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습성들이 좀 젖어 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교육을 좀 강화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율적인 걸 이제 키워나가면서 자율적인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제 세계동의 사례를 보면 뭐 예를 들면 세계동에 50번 버스의 그 불법 차고지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태영 아파트에서는 이전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옆 아파트에서는 이용하기 편하니까 그대로 분치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민원이 저한테 둘 다 들어와요. 그럼 제 시의원으로서 이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갔더니 그 자리에서 양쪽 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런 주문을 다시 했어요.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협의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 일을 주도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하고 뭐 하겠다고 지금 모여있는 위원회인데 그 위원들조차도 그냥 그 마을 주민 한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서 자기의 입장만 던지고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마을의 민원을 단순하게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민원들이 보면 뭐 통복천만 해도 풀을 여기까지만 깎아달라, 어떤 사람은 많이 깎아달라, 어떤 사람은 1년에 4번 깎아달라, 두 번만 깎아라, 뱀 나오는 거 뱀 좀 잡아달라, 뱀을 왜 잡냐, 다 그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뭐 결론이 안 나더라도 그런 내용을 좀 서로 토론도 하고 필요하면 설문조사도 좀 하고 이런 그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위원회를 좀 이렇게 육성할 수 있게 서로 교육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 공동체 운영에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현재 이제 그 경기도 공모사업 중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경기도 공모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2014년도에 이제 그 사업이 공모가 돼서 2018년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그 향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건 이게 이렇게 교육을 하면 이 모임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냐, 뭐 협동조합으로 가는 건지 마을 기업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동아리인지 아니면 교육하고 교육기간 끝나면 해산인지 어느 쪽이에요? 이게 지속적인 이제 그 학습형 마을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데 예. 뭘 해서 제가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 그분들 활동하는 걸 이렇게 멀리서만 보니까 제가 깊이 안 들어가 봤고 그래서 그런데 다양한 지금 앞으로 단체들, 동아리들 계속 만들고는 있는데 2, 3년 하다가 없어지고 그게 뭐 어디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저도 그 향후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보면 동사무소별로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쫙 이렇게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정명화 의원님께서 굉장히 지적하셨지만 한 프로그램에 뭐 3년 이상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단골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들을 동아리로 만들어서 중급반을 따로 또 만들어줄 건지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학습 동아리를 이렇게 묶어서 이제 그 시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제외를 하고 자체 이제 동아리식으로 모여서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더 낸다든가 해서 이제 그 장소, 시간하고 장소를 좀 이렇게 이제 배려해 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요. 각 읍면동에 아직은 이제 그런 강사 수당을 계속 줄 수는 없지만 네네. 동아리를 만들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이렇게 예, 배려했으면 게 배려해보자. 예, 예. 근데 제가 그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이렇게 보면 주말에 문 다 닫잖아요. 야간에 또 문 닫고. 그럼 그분들이 그런 시간, 연습 장소, 그 배정받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웬만해서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반하고 체력 단련식은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제 그 읍면동별로 이제 그 기준에 있는 수강생하고 그런 저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타이트하게 짜서 그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이제 주민자치 원리라든가 합동결의 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프로그램, 동일한 프로그램을 뭐 3년, 5년 하신 분들은 계속 소급반 학생들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진짜 뭐 한 10분 정도 되면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강사비 지원 안 해주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럴 만한 동아리로까지 발전할 만한 이 구심점이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자치 21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 이렇게 회의 때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좀 그걸 관찰을 해보면 이제 그 50대 후반, 60대의 이런 남성분들이 참여할 프로그램이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여성 중심의 프로그램이고 요가 교실 같은 데는 남자 들어가면 막 소리 지르고 나가라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남자들 어디 가서 뭐 해야 돼요?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과장님 퇴직하면 어디 갈 게 없어요. 그럼 맨날 산에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이제
그 60대 분들이 체력도 건강하고 또 이제 학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겨냥한 이 평생학습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 5개 중에 하나라도 남자 거를 해줘야지. 이 남자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 60대 남자들? 60대 남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마무리하면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또 평생학습 이쪽에서 이제 그 오래 하신 분들은 동아리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또 별도의 동아리 지원 방안도 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거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이제 60대, 50대 그 남성분들,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취미생활 또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그 틈새에서 좀 마련을 해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22회 운동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관리상 힘이 드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퇴근할 때 6시를 기준으로 해서 문을 열쇠를 잠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제 일을 끝내놓고 밤 시간에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도저히 접근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웬만한 데는 전부 다 CCTV를 다 달아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개방을 좀 해서 좀 그 체력 단련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관리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실 낮에는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운동할 새가 없습니다. 그죠? 직장을 다닌다거나 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낮에는 거의 다 일을 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9시 넘어서까지 늦게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뭐 한 9시 정도를 해서 이렇게 제한을 한다든가 시간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체력 단련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예.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석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